CJ CGV의 신종 자본증권 발행 수요 예측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화관 산업 부진 속 자금 조달에도 적신호가 켜지며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중국 법인을 비롯해 해외에서의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이 신종 자본증권 발행에서 대거 미달이 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CGV는 전날인 22일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CJ CGV의 모집액이 총 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수 주문은 1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이 매각되지 않은 건데요. 이 미매각 물량은 주관 증권사인 KB증권이 떠안게 됩니다. CJ CGV가 신종 자본증권 발행 주관사와 총액 인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매각 물량은 주관사가 전부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오는 29일 CJ CGV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흥행이 불발되기는 했으나 어찌 됐든 400억 원의 자금은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고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변제 순위가 회사채나 후순위채보다도 낮은 게 이제 신종 자본증권인데 이 신종 자본증권을 왜 발행을 한 거예요? 네, 일단 CJ CGV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영화 상영 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금이란 배급사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매입 채무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낼 여력이 없으니까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 자본증권은 법정 형태는 채권이지만 회계나 규제상으로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상품입니다. 만기가 30년 이상이거나 또는 아예 없는 영구채로 발행되는 특성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갚아야 할 부채지만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들은 활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CJ CGV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봤을 때 1000%대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요. 지난해 대폭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593%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말 유동 비율도 45.7%에 불과한데요. 유동 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이 어떤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통상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적정선을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CJ CGV는 지난해 말 기준 392.5%입니다. 빌린 돈이 이미 많다는 뜻이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5,336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381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미달이 났다.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KB증권이 미매각 물량을 떠안게 됐으니까 400억 원을 확보하긴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신종 자본증권은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로 상환되는 만큼 선순위 채권보다 신용등급이 낮고 또 금리는 높습니다. 높은 금리에 발행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높죠.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금리의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리스크도 감당할 수요가 없다라는 건 시장에서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났다라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재무 안정성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CJ CGV는 지난해에도 1,200억 원 규모 연 7.20% 금리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려고 했으나 미매각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네, 자금 조달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사업이라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요즘 롯데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CGV는 괜찮습니까, 상황이? 네, 일단 뭐 사실 최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시네마와 또 메가박스가 최근에 합병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죠. 양사는 뭐 당분간 새 법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조직을 효율화하기로 했고요. 또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끌어들여서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결정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뭐 서울극장이나 대한극장 같은 단관 극장도 업황 악화로 폐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2억 관객을 돌파했던 국내 영화관 관객 수는 지난해 1억 명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OTT 같은 영화를 감상할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극장을 굳이 찾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CJ, CGV 같은 사업자의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장을 운영하려면 임대료냐 인건비 또 시설 유지비 같은 고정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관객이 줄어도 비용이 드는 거는 비슷하죠. 또 주 수익원인 영화 티켓이나 팝콘 같은 부대 매출도 이 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관객 수에 따라 매출이 급변하는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합니다. 또 관객이 영화관을 찾도록 하려면 수요가 맞도록 계속해서 극장을 리뉴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4DX 같은 특수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재무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은 CJ, CGV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회복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CJ, CGV는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분기 해외 성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